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50대, 60대 분들이 스마트폰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사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익숙했던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천천히 하나씩 익히다 보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먼저 카카오톡입니다. 자녀나 친구들과 연락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앱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메시지 주고받기입니다. 메시지를 입력하고 보내는 것부터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단체방을 만들어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더욱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음성통화와 영상통화 기능도 매우 유용합니다. 전화요금 걱정 없이 와이파이 환경에서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어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톡 안에 있는 채널 기능을 활용하면 뉴스, 건강정보, 생활 꿀팁 등 다양한 콘텐츠도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입니다. 이제는 TV보다 유튜브를 더 자주 보게 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에는 건강정보, 운동법, 요리법, 여행, 음악 등 다양한 영상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영상이 쭉 나옵니다. 자막 기능을 켜면 소리를 크게 듣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유튜브 구독 기능을 활용하면 자주 보는 채널을 따로 저장해두고 새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건강운동이나 쉬운 집밥 요리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화면이 작아보기가 불편하다면 설정에서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스마트폰을 가로로 돌려서 크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유튜브에는 보관함 기능이 있어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은 영상을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익혀두시면 훨씬 편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정보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입니다. 건강검진 예약, 병원 위치 찾기, 약국 검색, 버스나 지하철 시간 확인 등 대부분의 생활 정보는 네이버 하나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앱을 설치하고 자주 쓰는 기능은 메서재에 저장해두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는 지식인이라는 기능이 있어 궁금한 것을 검색하면 다른 사람들이 남긴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50대, 60대 분들을 위한 건강정보, 취미활동, 여행 후기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메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문서 공유, 병원 예약 확인 메일, 각종 안내문 등을 받을 때 이메일은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메일 확인 방법과 답장 보내는 법을 익혀두시면 행정 업무나 병원 이용 시에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공과금 납부, 송금, 입출금 확인 등도 앱 하나로 해결됩니다.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보안이 걱정되신다면 공인된 은행 앱만 이용하고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가며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날씨 확인, 뉴스 보기, 음성 검색, 손전 등 알람 기능 등도 모두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손주 사진을 찍고 저장하거나 운동할 때 만보계를 사용하는 등 일상에 유용한 기능이 아주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겁내지 말고 자주 만져보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이 여러분 삶의 도구로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더 편하고 풍요로운 인생 이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내 집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집 한 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체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지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자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잘 쓰고 잘 나누고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자산의 구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현금, 금융자산, 보험, 연금 등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항목별로 정리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종이에 직접 써보거나 요즘은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엑셀 앱을 활용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자산의 흐름이 보이고 필요 없는 항목이나 리스크가 큰 부분도 눈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의 안전입니다. 고정적인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비용 등을 미리 계산해두고 이에 맞는 현금 확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 들어왔다고 무턱대고 부동산에 묶어두면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일정 금액은 반드시 예비비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재점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유지비가 많이 들거나 크기가 너무 크다면 주거 이전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리비, 난방비,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줄이는 것이 곧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녀가 모두 독립했다면 꼭 큰 집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비가 줄면 생활비 부담도 크게 낮아집니다. 네 번째는 연금 점검입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모두 확인하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수령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월지급 방식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는 등 유연하게 계획을 세우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험 점검입니다. 10년 넘게 유지한 보험 중에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거나 보장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은 많이 들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을 갖췄는가가 중요합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지출 패턴의 변화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식, 쇼핑, 취미생활도 좋지만 그중 일부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독 서비스, 카드 자동결제 등은 무심코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계획입니다. 아직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속 문제는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들 간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유언장 작성, 사전 증여, 부동산 정리 등 미리 준비해두면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건강 자산입니다. 자산은 돈뿐 아니라 몸도 포함됩니다. 병원비나 요양비는 가장 큰 노후 지출 중 하나입니다. 평소 건강을 잘 챙기고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며 식습관과 운동을 관리하는 것이 곧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관리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한 번 정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점검하고 갱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은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계획도 바꿔야 합니다. 노후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잘 지키고 잘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더욱 안정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